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선입니다. 네,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저는 식사를 안 해서 간단하게 빵과 우유를 좀 먹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네요. 음, 결국은 이렇게 레지노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결국은 저런 종목들 올라가요. 와, 빵이 이틀 됐더니 앙버터인데 엄청 질겨졌습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때는 이런 네오위즈 있죠. 네, 깔리파님 안녕하세요. 제가 네오위즈도 작년 5월 달에도 본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쌍바닥 찍고 여기 바닥 확인해주고 3000 차트가 완성이 되면서 그대로 이게 지지가 될 것이다. 야, 작년 4월 5월이거든요 이거 추천한 게. 그냥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1, 2, 3가 나오면서 고점을 쳤죠. 1, 2, 3 다음에 차트는 원래 무너지거든요. N자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한번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밀고 그리고 횡보 뒤에 다시 네,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그럼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 또한 3000이에요. 이것 또한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은 여기 넘어가 버려요. 27,000원을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를 뚫어버리면. 그러니까 25,500원, 600원을 뚫고 안착을 하면 27,000원 코스예요. 이거는. 그러면 네오위즈를 지금 가격에 사는 것은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주식은 선침해다. 선침해를 해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 가격대가 13,000원. 그러니까 19,000원대에서 사는 것보다 사가지고 26,000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사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기본적 분석은 끝났으니까 재무는 끝났으니까요. 그럼 13,000원에 사가지고 27,000원까지 들어가면 이거 2배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2배씩 또는 3배, 4배, 5배씩 또는 뭐 10배도 올라가고 20배도 올라가고 뭐 100배도 가능하고요. 한 종목에. 이렇게 자산 증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음. 다음쟁이님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근정님 안녕하십니까? 레인저님 식사하셨어요? 와, 빵이 질겨가지고
무슨 옛날에 그 닭 먹을 때 노게 먹는 것 같습니다. 노게. 샤키님 안녕하십니까? 알파백님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변동성에다가 하락이 나오면 사실 너무 즐겁지 않아요?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데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씩 그 이상씩 더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돈 버는 것을 지금 당장 돈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10%덜 먹고 나중에 100% 먹으면 되잖아요. 심플하게 하면 됩니다. 긍정님 명문제약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명문제약 한번 볼게요. 4,950원 비중이 몇 프로인지는 안 돼 있네요. 네. 4,950원이면 뭐 거의 오늘 들어가셨나봐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명문제약을 이 회사가 결국 그 제약회사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뭐 신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신약도 의약품을 또 파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명문제약을 사실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죠. 다른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명문제약은 이거 반등 줄 때 팔으셔야 됩니다. 이거 팔아야 돼요. 자, 물론 단기적으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6,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6,000원대까지는. 네, 6,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에 뭐가 지금 걸리냐면은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2015년도 당시에서도 제가 이거를 물론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뭐 그때 사도 된다. 명문제약. 제약회사는요 원래 회사가 제약회사든 뭐 무슨 회사든 간에 어떤 땅에 관련된 거나 특히 골프장 사업을 하는 그 회사는 여러분들 거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저는 도저히 이 회사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회사, 이 명문제약 있잖아요. 이 회사의 향후 5년, 최소 5년 동안은요, 5년, 7년 정도는 저는 이거 비전 전혀 없다고 봐요. 전혀 없습니다. 신약을 하려면, 신약 개발을 하고 R&D 산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매출액의 최소한 10%에서 10%, 한 20%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신약 개발은 적자가 나더라도 근데 이 회사가 왜 적자가 나냐면은 골프 때문에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골프장 사업.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골프장 사업이 매출액과 어떤 손익 그게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왜 이 회사가 골프 사업을 하는지 이거 경영진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예요. 신약 개발해가지고 뭐 하나 만드는 것도 해가지고 임상 뭐 1상, 2상, 3상까지 가는 게 하늘에 임상 3상 그거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건데 이게 될까요?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는 끝났다고 봐요. 6천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하시려면 음 다른 제약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요. 그 근정님 아셨죠? 예, 진짜 이게 뭐 상한가를 가고 안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기본 있죠, 기본. 골프장 사업? 이건 안 된다. 네, 다행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고 제약회사는 다른 제약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한진칼 물렸습니까? 한진칼을 근데 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조원태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든지. 왜 샀어요? 한진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한진칼 왜 사는지. 저는 사람들을 직접 볼 때 그 종목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 회사를 왜 샀는지. 그럼 죄다 뭐 이슈,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뭐 올라가니까. 그렇죠? 10만 갈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죠? 각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그 소중한 돈을 어떻게 그냥 주가 그 가격을 보고 돈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10만원 갈 줄 알고 샀는데, 만약에 10만원 가면, 팔고, 그럼 다른 곳에서. 그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거든요? 맞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10만원 못 갔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10만원을 가긴 가는데, 7만원에 샀어요. 아니, 7만 7백원이에요? 뭐 8만원에 샀든 9만원에 샀든. 만약에 5만원 가면, 4만원 가면, 에라, 주식은 모르겠다. 나하고 안 맞는다. 손절치고, 다른 거 사거나, 뭐 주식시장 떠나거나, 몇 년 뒤에 보면 또 10만원, 20만원 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젠 팔고 갈아탄 건데 시젠 상한가라고. 참고로 저 이거 추천주입니다. 아, 소술해가지고 술 한잔 했다고요? 저 이거 추천주예요, 시젠. 이거 추천주라고. 시젠.
저는 사실 시젠을 공개 방송에서 언급한 그때가 아마 한 이쪽이었을 거예요. 이쪽. 네, 여기.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 이거 실적 좋다고. 광망님, 개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데서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게 뭐 매수 사인 이렇게 드리고, 여기서나.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또 흘러내리잖아.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끔. 결국은 가요. 결국에는. 이 바다의 깊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륙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이륙하기 전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바다의 깊이가 여기 크잖아요. 여기가 깊죠. 무섭습니다. 빠지면 죽거든요. 근데 이륙하면은 끝나요. 이렇게 이륙 나오면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바다의 깊이가 뭐 수심 10m든 100m든 1km든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 이륙해버리면. 시젠 보면서 사람들이 제 생각 많이 했을걸요. 저때 시젠 실적 좋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뭘 해도 된다니까요. 뭘 해도 돼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실적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보실 때 명문제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젠을 하셔야 돼요. 시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 1023억, 2019년 매출액 1220억, 영업이익이 18년도 106억, 영업이익이 224억. 더블 쳐버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블 가는 겁니다. 더 선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서.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밀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VIP 회원들한테도 방송을 이렇게 매주 목요일날 VIP 방송할 때 결국에는 그 경험들 다 하세요. 실적이 좋으면은 간다는 것을. 그걸 두 눈으로 직접 증명이 되고. 그렇죠. 이슈 쫓아가면은 피보죠. 그러니까 레인저님이 이제 저랑 같이 시작하고 난 뒤에 얼마나 주식 편하게 합니까? 주식에 대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사실 각종 유튜브를 보시면 요즘에는 유튜브 내용들이 저처럼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예전보다 5년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방송 쪽으로 보면 내가 거의 원조야. 더 레인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인저님 10개 감사합니다. 전 너무 좋아요. 그 유튜브라든지 그런 쪽에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해야 된다. VIP 가입 후 마음이 매우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 매수 매도하기. 네, 그렇죠. 마음이 편하시죠. 바로 주식은 그렇게 철학으로 하시는 겁니다. 돈이 따라오거든요. 돈도 따라왔고.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가치 투자해야 된다, 차 팔고 주식 사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5년 전, 6년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방송에서. 차 팔고 주식 사라. 전세 들어가지 말고 월세 살면서 오타방이 되든 뭐 어디 원룸 투룸이 되든 쪽팔린 거 아니니까 한 40년 된 건물에 살아도 된다. 바퀴벌레 그까이거 뭐 나와도 괜찮다. 거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예, 그 얘기를
제가 5년 전, 6년 전에도 방송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또 방송을 하고 유튜브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인식이 사람들이 점차 보세요. 다 바뀌죠. 좀 많이 바뀌었죠. 과거보다. 5년, 6년 전보다. 제가 2014년도, 15년도 방송할 때 얼마나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지? 되게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방송하는 사람 중에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 지금도 물론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생방송으로도 그때는 월급의 30%를 떼가지고 주식을 사야 된다 이 얘기하면은 막 몰매 맞았습니다. 야 니가 애를 키워봤냐, 야 뭐 니가 뭐 뭐를 해봤냐, 대한민국 실정을 모른다, 사교육 끊어야 된다,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애들 주식 사줘야 된다, 아니면 본인 노후를 해야 된다, 자녀 대학금 절대 보태지 마라, 대학 보낼 때 대학 등록금 대다가 자기 노후 준비 못한다,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5년 전) (6년 전) 보세요. 그때 중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군대 가고 취업, 대학생이죠. 취업해봐야 월급 뭐 한 3, 400 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그 돈 쏟는 것은 뭐 몇천만 원, 뭐 최소 몇천만 원에서 학원비로 대학 등록금 최소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그 돈은 삼성전자에다가 사놨다면 본인들 노후 준비가 됐을 텐데, 또는 지금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잖아, 대표. 삼성전자를 2015년도 당시에 그거를 사놨다면, 14년도, 15년도에다 이런 데서 사놨다면 지금 이건 몇 배예요, 몇 배. 제 말 듣고 있으면 이거 200% 넘게 가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거를 모았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그래. 차트를 보고 또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 부족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차트를 보면은 못 사지 당연히. 이런 데서 어떻게 사? 차트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뭐 흘러내린다 그러는데 뭐 하락 추세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만의 말씀이거든. 그냥 가버리거든 그냥. 여전님 안녕하십니까? 쌈스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달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의 10% 이것도 늦어. 월급의 10%뭐 떼가지고 먼저 떼가지고 주식 사야 된다. 이건 물론 FM인데 이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파이어족 있죠, 파이어족. 파이어족은 월급의 최소 50%입니다. 먼저 떼고 한 80%까지 떼가지고 주식을 사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5년 전, 6년 전부터 그때도 월급에 최소 여러분들 30%를 먼저 떼가지고 최소 30%.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90만 원치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럼 미국의 파이어존은 이렇게 해가지고 40대에 은퇴하겠다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유행이니까. 겸손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미국을 보면 답은 나왔어요 이미. 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30%가 최소, 이게 최소예요 최소.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90만 원을 해야 된다. 90만 원. 300만 원 기준. 전 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게 80%가 됐든 90%가 됐든 70%가 됐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먼저 30%를 떼가지고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최소 30%예요. 그리고 혼자 산 사람들은 70% 80% 가능해. 열정이 있다 보니까. 물론 집을 안 사면 돼. 집을 왜 사? 그 집 산 게 뭐 랜드마크야? 그 지역의 랜드마크입니까? 집 사는 게? 그리고 그 랜드마크가 영원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 집을 왜 사냐고. 전세 들어가는 게 제일 멍청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 너는 씹으려라 나는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설득 못해.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나가서야 아 당신 말이 맞았다 운다니까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월세 살면 돼요. 월세 뭐 한 5천에 50 전후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그냥 40년 된 그런 오래된 빌라 들어가면 된다니까.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해할 수가 없네. 렛지노미스 그렇지. 여정님 그렇죠. 이런 거 가거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간다니까요. 작년에 봐 이런 데서 막 얘기해버리잖아. 렛지노미스. 이거 좀 밀리면 어때? 어차피 가는데. 저나 제 주변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은요. 자수성가 했었던 분들. 그분들은 월세 살아요. 지금도 월세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안 삽니다. 집을 잘 안 사요. 자가를. 집을 살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 월세 사냐? 좀 더 쾌적한 곳에서 빠르게 이사하기 위해서 뭐 2년마다 한 번, 4년마다 한 번, 뭐 6년마다 한 번 새 집으로 계속 이사해요. 그분들은.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1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좋지. 돈을 아끼니까. 아, 네, 제가 밥 먹고 있습니다. 빵 먹고 있어요. 앙버터 먹는데 와 빵이 질기네. 버리기도 아깝고. 먹방.
아, 즐기다 즐겨 빵. 여러분들 노게 먹어봤습니까? 노게? 이거 먹어보셨어요? 노게? 오래된 닭, 그러니까 나이 많은 닭. 이거 먹어봤어? 나 옛날에 제가 노게를 먹어봤거든요. 노게. 노게 뭔 줄 아시죠? 오래된 닭. 요즘 뭐 노게 먹은 사람이 있나? 뭐 저도 안 먹지만 예전에 옛날에 먹어봤어. 저도 옛날에. 노. 나이 많은 닭. 겁나 질겨. 와, 겁나 질깁니다. 겁나 질겨. 초심 잡기에는 좋습니다. 한번 식당이 속여가지고요. 녹에 그래도 다리는 부드럽던데요. 아, 파밍님, 아, 먹어봤어요? 오, 그렇구나. 음. 파밍님 나이에 노게 먹는 게 쉽지 않는데, 그것도. 아, 체할 것 같아. 아, 빵이 맛없어가지고. 괜히 다 먹었네. 야, 식당이 속이면은, 그 옛날이죠. 옛날. 한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요즘 식당에서, 물론 뭐, 그런 식당도 아직까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못 속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회도 옛날에 뭐 자연산이라 해놓고 뭐 양식 잡아가지고 그냥 좀 상태 양식 중에 좀 A급 줘버리고 그래 그런 거는 많이 있거든요. 걸리는 순간 바로 그냥 네. 뚝배기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야, 오늘 시젠이 상한가를 가더라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 이 얘기도 했죠. 제가 EDGC 이것도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이런 것도 뭐 여기서는 사기는 어렵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데서 여기서 사고 정고점 매도,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서 사고 좀 기다렸다 또 정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두 번 20%씩 두 번, 22%? 20% 이상 두 번씩 딱 먹어주면 이것도 좋습니다. 산속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오랜만에 지인들이랑 보양한다고 갔는데 환불 안 해주죠? 아마 광망님 성격이었으면 그냥 먹고 나왔을 거야. 와, 주가 떨어지는 거 봐, 이거. 와, 와, 은행주 진짜 신한주죠. 이거 토 나온다, 이거. 와, 은행주 안 된다 그랬죠? 네, 은행주는 끝났어요. 은행주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제 은행주만 안 하시면 돼요. 은행주는 앞으로 여러분들 최소 10년 동안은 은행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일신석재 매수 고민이라고요. 네, 은행주는 하지 마세요. 은행주는 끝났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신석재는 이게 지금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죠. 저는
물론 굉장한 단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추세가 이탈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봐요. 물론 이 회사의 대주주가 통일교죠. 통일교. 통일교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 통일교입니다. 이 회사가 뭐 뭘 하든 간에 그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다 보니 열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긴 관점으로 보면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온다고 봐요. 이거는 워낙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이쪽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등이 들어올 때는 좀 세게 들어올 겁니다. 단기적인 반등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여기 2,600원 2,600원까지의 반등은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고 2,600원을 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산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여기 캡을 메꾸려고 한번 올 겁니다. 그냥 남북경협주는 다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역배열이죠. 일신석재, 인디에프, 이런 거 다 비슷하거든요. 부산산업,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그 남북경협주가 사실 뭐 급등은 안 나왔습니다. 시가가 다 고가였어요. 뭐 대하티아이. 그런데 김정은이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종목 다 떨어질 때 남북경협주는 오늘 다른 종목들 급락 나올 때 남북경협주는 급락 안 나왔거든요. 정은이가 네 한번 밀당 한번 좀 해줘가지고 남북경협주 밀려봐야 1% 한 1%대 하락 뭐 1, 2%대 밀어봐야 그리고 뭐 부산산업처럼 이렇게 뭐 상승 나오고 푸른기술이라든지 LG전자 신한우리은행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라임 사태 주범 신한우리 DLF 징계 먹었다고요? 그냥 이게 참 그래. 뭐 징계로 끝나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금을 뭐 1,000억을 때릴 수도 없고 뭐 3,000억을 때릴 수 없고 은행은 돈 빌려줄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줄 때는 세상 친절합니다. 돈 내라고 할 때는 뭐 이거 장난 없습니다. 은행은요. 물론 돈을 빌렸으니까 갚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좀 밀리고 대출을 이제 연장했을 때 뭔가 죄인이 된 느낌으로 기분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굉장해요. 은행은 주식 은행주는 전혀 메리트 없습니다. 전혀 메리트 없어요. 은행주는 끝났어요. 은행주는 끝났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고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다가오기 때문에 없어요. 금리 인상해봐야 뭐 인상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2% 3% 하겠습니까? 제로로 가지. 일본만 보더라도 딱 답 나왔는데. LG전자 수요자님 LG전자 61,500원에 샀는데요. 월요일에 폭망할 것 같냐고요? LG전자를 61,500원에 샀는데 월요일날 폭망할 것 같다고요? LG전자 월요일날 그 사업 졌습니까? 뭐 그래요? 제가 모르는 거 뭐 있을 것 같아서. LG전자 월요일날 부도나요? LG전자 월요일날 부도나나? 폭망이라고 하길래. 뭐 폭망은 부도 말고는 없잖아. 월요일날 코로나가 코로나가 주식을 잡아요? 왜 주식을 잡죠? 이런 시젠 안 잡던데? 상한가 치던데?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들이 주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메르스 때보다 사망자가 이제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재수없다고 하니까 동국제약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이거. 동국제약은 우리는 여기서 잡았거든요. 동국제약. 여기서 잡아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10만 원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도전 비존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뭐 영향이 없죠. 도전 비존은 저희가 이때 잡았습니다. 얘기 안 할게요. 코로나를 우리 초보자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내 얘기를. 과거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 미국의 증시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어떤 질병, 어떤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VIP는 우리 여정님이나 파밍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97년도 IMF, 98년도 뭐 이런 거, 뭐 이때는 IT 버블, 뭐 이런 거, 뭐 카드 대란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슈, 미중 무역 전쟁, 그리스 금융위기, 유럽 또 재정 위기죠. 이런 거 아니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코로나가 지금 이것 빠진 거거든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면 아빠! 자, 잘 생각해봐. 수요자님 계십니까? 제가 수요자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제가 뭐 주식 경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제가 18년 이제 좀 넘었거든요. 주식 한지 1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좀 넘었어요. 보면은 제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뭐 어떤 과거에 우리가 임진왜란 뭐 그전으로 돌아가면은 오랑캐들 쳐들어오고 쪽발이 애들 외놈들 들어와가지고 임진왜란 일으키고 일제감정시대 뭐 6.25 전쟁 얼마나 수많은 수모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군대가 존재하는 거고 각 나라들도 군대가 다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비도 막 수십조 써가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군대도 위로는 빨갱이 새끼 그 위로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뭐 짱깨 아래로는 뭐 쪽발이 다 적이잖아. 그 옆에는 그 짱깨 옆에는 그 러시아 애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주식도 과거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재무의 건전성은 강해집니다. 네. 나라의 건전성은 점점 강해지고 수요자님이 아이고 휘하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자님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낳았어요. 결혼하실 거죠 수요자님? 네, 결혼을 뭐 했다거나 아이고 내꽃님 어서오세요. 키이스트 걱정하지 마세요.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이스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이스트는 네, 백그라운드가 SM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수요자님이 결혼하고 자녀가 딱 나와가지고 자녀가 커가지고
한 중학생 정도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딱 돼가지고요. 한 15년이 흘렀겠죠. 15년 정도 뒤에. 아빠! 이제 자녀한테 이제 주식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금융을 알려주고 유태인처럼 부자가 돼야 되니까. 아빠 지금 주식 들고 가지고 그럼 아빠는 주식을 가지고 있겠네? 그럼 아빠 주식 가지고 있지. 수요자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빠 그럼 아빠 삼성전자도 들고 있어? 그때 코스피가 자 예를 들어 코스피가 수요자님 자녀가 중학생 정도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코스피가 한 6,000포인트 됩니다. 네, 코스피가 네, 6,000포인트. 아빠 삼성전자 들고 있어? 수요자님 왈 아니? 그래 아빠? 아빠 그럼 현대차 들고 있어? 아니? 아빠 그럼 SK는? 아니? 아빠 그럼 LG는? 아니? 아빠 도대체 뭐 들고 있어? 그럼 카카오 들고 있어? 아니? 네이버 들고 있어? 아니? 뭐 들고 있어? 말 못해. 왜 말 못하겠어? 사고 팔고 도박을 하니까. 아빠 그럼 삼성전자 왜 안 샀어 저 때? 아빠 2020년에 삼성전자 왜 안 샀어?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길래 너무 많이 올랐잖아. 삼성전자 그때 이제 한 20만원 30만원 가 있을 때요. 아빠 네이버는 근데 왜 안 샀어? 우리 네이버 맨날 하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 저 때도 했을 텐데. 그냥 비싸서. 아빠 카카오는 근데 왜 안 샀어? 비싸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럼 아빠 도대체 뭐 들고 있어? 아빠 그냥 괜찮은 거 들고 있어. 막 이런 거 들고 있고 막 엠벤처 투자 막 이런 거 들고 있어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이런다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걸 오늘날 기준으로. 아빠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어? 오늘날 자녀들이 중학생 애들이 아빠 삼성전자 들고 있겠네? 아빠 삼성전자 최소 나 낳기 전에 들고 있으면 계산해보면 한 2004년도잖아요. 아빠 삼성전자 이거 와 아빠 우리 아빠 부자다. 삼성전자 이제 자녀니까 삼성전자가 8,000원대 샀으면 아빠 지금 부자겠다 막 그러잖아. 그럴 수 있어요? 아빠 그때 저 때 왜 주식 안 했어? 그때 그 아빠가 지금 40대 오늘날 40대 아빠들 잘 들어. 40대 아빠들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저 때 왜 주식 아빠 저 때 몰랐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 나왔다니까요. 미국의 401k 보세요. 월급의 10%씩 떼가지고 나라에서 주식을 사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60세까지 그걸 못 찾잖아요. 59세까지 못 찾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20대부터 일하면은 10%씩 강제로 이렇게 나라에서 떼니까 국민연금처럼 처음에는 불만이 많지. 나중에 어떻게 돼? 오늘날 다 백만장자 됐잖아요.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대세 상승 영향이 컸지만 그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보세요.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꾸준히 주식을 사고 모았다면 80년대 90년대 주식을 꾸준히 모아놨다면 오늘날 저 한 수십억 됐을걸요? 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 가난의 되물림이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가 가난하면은 자식이 가난할 확률이요. 진짜 한 99.9% 거의 100% 됩니다. 거의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막 뭐 연예인이나 그런 게 나와서 그렇지 거의 99.99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금융에 대해서 모르고 돈에 대해서 자식이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냥 공부만 해. 그런 거 굉장히 안타깝죠. 레인저님, 네, 동키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네. 막말로 투자금 500만 원만 있으면 제가 찝어준 종목 한 종목 들고 그냥 고 외치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못해요 여러분들. 키스트 3230원 비중이 70%면 내꼬님 이거 잘 안 지켜지시는 것 같은데 내꼬님 제가 저번에도 좀 쓴소리 한번 했잖아요 내꼬님. 저는 내꼬님이 제 방송으로 인해서 또는 내꼬님 인생에서 아주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쪽박차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모든 시청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원하고 있지.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제 방송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머리에 띵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죠. 키스트는 좀 들고 가보시고 3230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볼 때 물론 SME 주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대주주가 SM이죠. SM이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분히 SM이나 키스트 문제만이 아닌 지금 신종 코로나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투심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돼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올라오면 비중을 최소한 한 20%를 남기시고 50%는 좀 정리를 하세요 내꼬님. 그리고 다른 쪽으로 좀 사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한 키스트는 한 10%만 들고 가세요. 10%. 그리고 키스트보다 더 좋은 종목들 좀 이렇게 분산 투자 해주세요. 내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소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SK 네트워크스 네 보겠습니다. 제가 쓴소리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050주 5400억 5400원이죠. 최근 뉴스 보고 샀는데 괜찮을까요? 뉴스 보고 좀 사지 좀 말하니까. 자 이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좀 중기적으로 보면요 이건 6,000원 넘어가요. 6,000원이 아니라 한 7,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7,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이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서 와리가리 뭐 4,750원에서 4,500원 여기서 왔다갔다 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뉴스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SK 네트워크스니까 괜찮은 거예요. SK 네트워크스는 렌탈 산업과 어떤 주유소 물론 그것도 매각을 했지만 주유소 사업이라든지 특히 예전에 동양 매직을 인수를 해서 SK 매직이죠 지금 이쪽 그리고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 사업을 재편하면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걸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재편 중에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1,000억 그것도 있었고 좋습니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인데 저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면 저는 싸다고 봐요. 이 회사는 굉장히 싸거든요. PBR이
아직까지도 뭐 0.4, 0.5 뭐 그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시가총액은 2조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적정 주가를 제가 보면 이 회사는 최소한 7,000원은 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최소한 7,000원은 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 이상까지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좀 길게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얗게 진리님 7,400원, 5천만원, 비중 70%, 웹툰주라서 코로나 사태에도 버틸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떨까요? 이절해야 될까요?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뭐 어떤 걸요? 뭔데요? 7,400원 어떤 걸 사셨는데? 웹툰주 뭔데? 네이버야 뭐야? 미스터 블루는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미스터 블루. 그렇죠. 저는 어 KB 자산운용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매도를 좀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워낙 그러니까 회사는 좋아요. 네,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말씀대로 회사는 잘 고르셨습니다. 잘 골랐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우리가 주식은 기본이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웹툰, 그렇죠? 말씀하신 웹툰, 그다음에 게임, 영화, 어떤 광고, 그다음에 방송 쪽, 뭐 애니메이션 쪽 이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만화책 임대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만화 제작도 하고 있고, 만화 출판도 하고 있고, 어떤 이러한 회사인데 요즘 웹툰이 워낙 뜨고 있고 미국에서도 웹툰 뭐 네이버 웹툰 최고다라고 막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9,0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9,000원은 오거든요. 9,000원이 오면은 비중이 좀 많으신다고 하면 비중이 70%니까 너무 많아요. 비중을 한 10% 정도만 10% 이하로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60%는 매도치고 매도하고 다른 좋은 종목 다른 거 그냥 이러한 종목들을 이런 데서 사지를 못했다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들고 있다면은 한번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물론 2만원 3만원 가면 좋아요.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미스터 블루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수익률의 극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모른다고 하시면 제 방송 앞으로 꾸준히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좋은 결과 있으시면 합니다. 좋은 결과.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미스터 빌로하고 코로나하고는. 키스트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중이 70%니까 걱정하신 거예요. 내꽃님. 아이고 덩덩님 안녕하십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걱정한 거야. 비중이 많으니까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 회사가 과연 내가 들고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존재하는 것인가? 10년, 20년 뒤에 지금 예를 들어 키스트가 내꺼님 잘 들어봐. 키스트가 내꺼님이 3,000원대 샀어. 이게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막 죽을 맛이잖아. 막 반토막 너무 마이너스 50 몇 프로 찍혀있고 막 60% 찍혀있고 하면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코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단면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주가 안 움직이면 그런데 10년 20년에 이 회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매출액을 올리면은
3,000원에 샀던 게 1,500원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3만 원 가니까. 그런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그 주식을 샀으면 안 됐어요. 제 주식 철학은 그거예요. 그 주식을 팔려고 했다면은 애초부터 그 주식을 샀으면 안 돼요.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미스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그거예요. 바로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N명 병화 뭐 분할 그런 거는 뭐 주가의 호재 뭐 악재 그런 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루멘스 편당 2,700원 비중 50%.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 희연님, 네, 2,700원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루멘스를. 그러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여러분들 주식을 혼자 하는데 비중 자체를 20% 이상 해버리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이게 좀 적자 종목이긴 하지만 한때 이제 마이크로 LED에 대한 그런 테마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더 좀 늘어났어요. 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멘스는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볼 때 밀릴 수 있는데, 뭐 서울 반도체 주가가 사실 가지를 못하니까 최근에 이렇게 N자 상승 가다가 지금 이렇게 꺾였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LED 같은 종목들, 이런 루멘스 같은 LED 업종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마이크로 LED 쪽은 루멘스뿐만 아니라 뭐 RF텍, 오디텍, 그다음 뭐 비셈전자, 인지 디스플 뭐 이런 등등 루미 마이크로 뭐 우리 조명 등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뭐 아이디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루멘스는 좀 들고 계셔보고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것도 비중 한 10% 이하로만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년 정도 장기 투자, 1년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기본 5년 이상이 장기 투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1년은 단기예요, 단기. 1년, 2년, 3년, 4년은 그냥 단기입니다. 저는 그걸 단기로 봐요.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희아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한 종목에 비중만 50% 싣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분산 투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면 500씩 혼자 그렇게 하면 망해. 여러분들 성공 못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씩 10종목을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은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종목 자체를.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야케님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5년 10년을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은 3달 만에 3배에서 5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뭐 10배도 올라가고. NK전자 장기 투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지 그럼 한 달, 두 달, 3달 만에 2배, 3배, 5배짜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뭐 10,000원짜리가 30,000원 간다고 해가지고 후덜덜 거리지는 않거든요. MK전자 월봉상 121선 밀리지 않는데 안착하면 고점 다시 도전 나올까요? 이 회사는 그거를 하기 전에 이 회사 이제 펀더멘탈을 보는 건데, 저는 이 NK전자는 좀 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ROE가 지금 살짝 밀리거든요. ROE 쪽에서도 살짝 이게 밀리는 부분이고, 물론 대차 대조표는 좋습니다. 이 자체가. 근데 현금 흐름표도
사실 뭐 1년 정도는 이렇게 뭐 적자 나와도 상관없어요. 현금 흐름표 자체가.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저는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반도체 쪽인데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쪽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금속 재생 사업 뭐 솔W라든지 본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야 나오죠. 실적이 나오는데 과연 사업에 확장성이 있는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오히려 NK전자를 그러니까 이 과도기예요. 대세 상승 이후에 2016년부터 3,000원짜리가 이제 13,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대박이긴 하죠. 3, 40이 30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몇 년 사이에 7년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에 300%면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7년에 300%면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어디서 7년에 300%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렇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여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가 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번 노려볼 만해요. 6,000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6,000원을 나는 감당을 하겠다 하시면은 지금 사도 돼요. 그런데 저라면은 6,000원 이하 한 5,000원대 5,500원 6,000원 이하 그러니까 5,500원 이하 쪽에서 저는 좀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NK전자는 신용 비율도 좀 높고 그리고 5,000원대 사가지고 만원, 11,000원에서 좀 매도를 한번 해주면은 뭐 이 종목으로 2배 먹는 것은 뭐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쌍방울 2,500주 비중 20% 1,200원에 샀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물론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슈도 있고요. 오늘 쌍방울이 오늘 사셨어요? 올라갈 때 쫓아가셨습니까? 야, 좀 들고 가셔도 돼요. 쌍방울 들고 가셨다가 쌍방울은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면 근데 이게 매수가가 1,200원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 한 1,300원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300원 언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2,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쌍방울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조금 이렇게 돌아서고 남영 비비안을 좀 인수를 하고 광림과 쌍방울이 5대5로 이렇게 뭐 5대5? 한 6대4 비율로 이렇게 인수를 했죠. 남영 비비안. 그거 어떤 속옷에 대해서 실적의 개선세가 나온다면 주가는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기다릴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듯 하네요.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쌍방울은요. 올라올 수 있어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간만에 보네.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것도 2,800원에 20%. 이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어떤 이 회사에 대해서 물론 회사의 확장성도 있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적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물론 수익이 나 있으니까 괜찮네요. 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2,800원. 비중을 그냥 절반 한번 팔아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0원 선에서 3,600원대 오잖아요. 3,600원대에서 3,700원대 오면 여기서 비중을요 한 10%만 좀 놔두시고 다른 종목을 선취매하는 거 뭐 이런 데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수익이 그래도 조금 이게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정리하시고 10%는 들고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을 이렇게 좀 사시는 거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업 내용은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뭐 기판용 뭐 기판용 FECVD 뭐 시스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부품도 들어가고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걸 말하기에 앞서 아무래도 이제 V자고 매수 가격도 2,800원이고 비중이 20%니까 한번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성장주 가치 투자 가치 좀 싼 거 그런 거를 한 종목 정도 또는 많게는 두 종목 정도 저는 사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네. 아, 질문이 많아요? 모다님, 팬가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독 장기 투자 괜찮냐고요? 못할 이유 있습니까? 한독? 네, 한독 뭐 장기 투자 못할 이유는 없어요, 이 회사. 네, 한번 해보세요, 장기 투자. 한독.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니까, 해볼만 합니다, 장기 투자. 이 회사는요. 아셨죠?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감사보고서도 뭐 제출하고, 이것저것 또, 뭐, 잘 하잖아요, 이 회사. 네, 문제 없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뭐 어떤 그런 안 좋은 거는 안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헬스케어 쪽은 저는 비전은 좋다고 봐요. 한독이 시가총액이 3,268억, 3,200억대. 물론 액면가가 물론 500원이지만은 저는 이 회사를 보면 아직도 저는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한독 자체가. 예,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어떤 현금 흐름표를 본다거나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 단기 차입금을 조금 줄어드는 게 좀 좋다고는 보지만 사실 그것도 뭐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낼 수 있는 여력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독은 저는 지금 사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헬스케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 고령화 시대에서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어떤 신약이라든지 어떤 관절염 치료제 뭐 이런 거 등등 뭐 췌장암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게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뭐 종근당,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뭐 대웅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한미약품 뭐 얘기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다 결국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뭐 이쪽입니다. 이쪽. 뭐 유한양행 이쪽. 한독도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VIP 문의는 아래 카톡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이에요. 1년에 600만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보세요. 1번. 오늘 상담했던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36,000원에 비중 20%. 3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회사를 뭐 차트를 보기 전에 앞서 차트 끄고 얘기할게요. 차트 끄고. 이 회사는 그냥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차트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차트로 주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오늘 추천이 아니라 오늘 종목 상단 중에 가장 나이스하고 멋진 종목이 나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는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셨다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뭐 5년 이상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보거든요. 임플란트 업계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물론 뭐 비덴트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에다가 중국의 현재 뭐 어떤 코로나에 의해서 살짝 주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뤄내고 있어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뭐 거의 성장 자체를 보면 80% 성장이거든요. 중국 매출액 자체가. 매출 구도도 있고. 물론 2018년도에 매출액이 4,600억, 2019년도에 매출액이 5,650억. 영업이익은 18년도에 310억, 2019년도에 컨텐츠 429억 나왔죠. 저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5천억이잖아요. 대략적으로 5,150억이잖아요. 저 이거 1조 넘어간다고 봐요. 이거는 시가총액 1조짜리입니다. 1조. 자, 1조짜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최소한 한 7만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7만원. 아셨죠? 자, 최소한 있잖아요. 최소한 7만원 이상은 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1년, 2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장기적인 코스로 봤을 때 7만원은 넘어가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PBR을 놓고 봤을 때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 쪽에서 PBR을 보고 펄을 보면은 못 사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PBR 펄을 막 이렇게 뭐 유심히 막 보고 무조건 이게 절대 지표라고 막 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주식을 했다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표만 보고 주식을 하면 실패합니다. 영국의 케인즈가 경제학자인 케인즈, 우리나라 그 세계 경제를 정립시킨 케인즈 학자도 지표 보고 주식 투자하다가 전 재산 다 날릴 뻔했거든요. 엄청난 손실을 한번 기록하고 아 지표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식은 철학이구나. 가치 투자를 해야 되구나.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제가 오늘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높은 회사. 즉 2020년도보다 2021년이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 2020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 2020년보다 2030년에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회사.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예요? 삼성전자죠.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좋습니까? 지금의 삼성전자가 더 좋습니까? 지금의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 좋죠. 그렇죠. 그 매출액이 그렇게 나왔고.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오늘의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오늘의 삼성전자가 좋죠. 그럼 오늘의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10년 뒤, 20년 뒤에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10년, 20년 뒤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바로 그러한 종목이다. 자신있게 들고 가라. 이런 종목들은 배당 안 줘도 됩니다. 자신있게 들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는 임플란트는 우리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오거든요. 이미 왔고 임플란트 수요가 엄청나게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뭐 60대, 70대, 80대가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40대도 임플란트 많이 해요. 30대도요. 연예인들 중에 30대 그 치아 교정 뿐만 아니라 그 가짜 이빨로 이렇게 하거든요. 대표적인 연예인 뭐 윤종신이라든지 이렇게 가짜 이빨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물론 경쟁 업체는 어떤 덴티움이죠. 덴티움. 비덴트가 아니라 덴티움이죠. 덴티움인데 덴티움이 경쟁 업체인데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2위다 보니까 역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
1위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한번 뭐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이걸 못 산다?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주워 담고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떨어지면. 아시겠죠? 자, 다른 분들도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6번. 오늘 가장 좋은 종목 나왔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1억 있다면 저는 1000만원어치를 오스테 임플란트를 살 거예요. 저한테 지금 1억 있다면요, 한 1000만원어치는 오스테 임플란트를 지금 살 겁니다. 그냥 3만원대에서.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로 하는 거 아니, 차트는 보조입니다. 보조. 차트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야, KG 이니시스도 뭐 좀 떨어졌지만, 와, 이것도 좋았어요. 역시 그냥 잡아버렸어야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대머리 관련주도 괜찮냐고요? 진짜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진짜 탈모를 치료를 하잖아요. 완벽하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머리 막 인공머리 그냥 심어가지고 진짜 머리를 그냥 약 먹으면 머리 그냥 자라나는 거 있잖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약을 먹으면, 약을 한 3달 먹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1년이면은 이제 한 3cm, 완전 이렇게 3cm, 5cm 이렇게 자라는 머리. 그런 약을 전 세계 어떤 회사가 그걸 개발하는 순간 그 회사는 아마 아마존을 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키 크는 약이라든지 머리가 나는 약이라든지, 그 말 그대로 뭐 뽑아서 심고 그딴 짓거리 말고, 그거 되지도 않잖아. 루니가 수십억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머리 심었는데도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약 먹고 머리 딱 나는 거, 그게 되면은 저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된다고 봐요. 1위. 진짜 농담 아니라. 제프 베조스 넘어갈 겁니다. 제2의 빌 게이츠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 약을 세계 어떤 회사든 개발을 한다면, 누구나 먹고 부작용 없이 누구나 머리가 자라면, 와, 저는 근데 앞으로 100년 동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소. 비중 100%? 그렇다고 100%를 실으면 되겠습니까? KG ETS는 향후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이것도 할 말이 좀 있는데,
KGETS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매니아분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세요. 보면은 우리가 폐기물 업체에서 제가 폐기물 업체는 딱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라도는 폐기물 업체가 YN택입니다. YN택이 다 잡고 있어요. 두 번, 그 다음 경상도 울산에, 전라도는 여수거든요. 여수에 YN택이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 그 다음에 울산에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고양에 인선 E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세 개는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폐기물을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을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승인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환경 규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부에서 폐기물 업체에 대한 그 매립장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앞으로 매립장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코엔텍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매립장 허가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경선 추천주입니다, 이거. 경선 VIP 추천주라고. 이게 자체가 이제 추천주야. 우리 VIP 회원들, 그쵸?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요거. 자, 이게 올라가는데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코엔텍은 저는 뭐 2만원, 3만원 간다고 봐요, 막말로.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20배, 30배 먹거든요. 20배, 30배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0%에서 3000%. 마찬가지 YN텍을 보면 이 YN텍도 보세요. 이거 같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사실 코엔텍보단 덜 갔지만. 그 다음에 인선 ENT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좀 꺾인 상황이고 사실. 자, 그러면은 KG ETS를 보면 KG ETS도 폐기물 업체예요. 근데 이게 KG ETS는 경기도 시흥에 있거든요.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각까지만 할 수 있어요. 소각.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각.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중간 처리만 가능해요. 폐기물은 소각을 하고 반드시 법으로 매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 매립 못하니까 매출액에 그게 다를 수가 없죠.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포인트가. 주식 공부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만 보는 사람들 이거 알겠습니까? 차트로만 막 선 찌찌찌찌 그어가면서 뭐가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런 애들이 뭘 알겠냐고. 나이 50대 60대 먹고 전문가라고 차트 찌찌찌찌 그어가고 5일선 뭐 이탈시 매도 뭐 120선이 어떻고 저쩌고 61선 뭐 수급이 뭐고 그런 사람들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자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가 돼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는 부자 안 됩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소각장은, 그러니까 매립장, 소각, 앞으로의 정부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은요,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시장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KG ETS는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은, 그게 주가가 못 가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매립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KG ETS가 동부제철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쵸?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이 동부제철을 인수를 하거든요. KG ETS가. 그러니까 KG 스틸 뭐 이렇게 KG ETS가 이거를 인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냐면은 동부제철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KG ETS에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매출액이 굉장히 상당히 하니까 동부제철 지금 주가가 싸잖아요. 회사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고, 그러니까 인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G그룹에서 배당 관련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악재가 아직까지 시장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KG ETS의 주가가 그동안 탄력적으로 못 갔던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모다님,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폐기물 업체만 얘기하더라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얘기 있죠.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를 1시간 동안 설명 못하면은 그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분들도 잘 받았다,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우리 제 골수 팬들은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인텍을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이거요. 이거 안 팔거든요. 안 팝니다. 막말로 2,500원에 사가지고 안 팔아요, 요거. 그리고 10배는 먹어야지. 2만원 넘어갔는데, 코인텍은. 경선은 그렇게 주식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수는 오늘 코스피가 뭐 2%대 잠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미국 주식은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더 이상 없고, 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우리 시장은 먼저 큰 조정을 이미 전부터 받아놨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신고가 나올 때 우리나라는 이게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지수를, 우리와 시장 구도가 비슷한 대만조차도 신고가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대만은 아직까지도 이 위에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저평가입니다. 굉장히 저평가예요. 지금 뭐 2000선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1900포인트든 1800이든 2000포인트든 2200이든 지금 주식은 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동성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지 마시고 뚝심을 유지한 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설명이 스스로에게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잘못 산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설명이 된다면 그 종목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번이 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고, 세계의 중심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 포텐셜이 저는 터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되겠고,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떨어져 봐야 1, 2%예요. 조정 받아봐야 뭐 1, 2,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간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CJ제일제당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메리트는 있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CJ제일제당이라든지, 내가 좀 무거운 종목 좋아한다, 안정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코멘트를 제가 좀 드려야 될 텐데, 마스크 관련 KM, 모나리자, 웰크론, 50, 깨끗한 나라,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50은 대장주에서 이제는 후발주자로 전략해버렸고, 이제는 대장이 바뀌었죠. 대장이 바로 웰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웰크론과 2등주가 KM, 그 다음에 모나리자가 쫓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인데, 경선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원한 대장주는 없어요, 사실.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신고가가 여기서 나오면서 그 다음 달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런 데서 선침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데서 선침해가.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데서 가면은 이게 오늘 내일 해버리거든요. 이 변동성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웰크론으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현재 마스크 관련 코로나 관련 마스크주에서는 웰크론이 대장이다. 웰크론도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사야 되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사야 되죠. 이런 데서 사놓고 그냥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나 어떤 웰크론, 그 다음 KM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다. 특히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깨끗한 나라는 조금 더 봐야 되고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으로 보자면은 모나리자와 웰크론 그리고 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 50도 물론 미치면은 다시 한번 9,000원을 넘어가면서 만원을 일단은 터치를 할 텐데 50은 좀 시장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앞으로 좀 더 봐야 됩니다. 월봉상 5월선을 지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3,350원을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50에서는 마스크를 만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급락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세게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뭐 절반이 날라가서요. 절반 이상.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나리자는 고점이 9,700원인데 지금 6,000원 절반 안 날라갔거든요. KM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19,400원인데 12,000원이에요. 근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돼버렸죠. 웰크론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빵 쳐버리면은 1,700원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다. 마스크 관련주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스크 관련만 봤을 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오늘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런 변동성장 올라갔다가 또 며칠 올라갔다가 며칠 또 떨어지고 3일 올라간 것도 다 반납하고 막 그런 장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견손말이 딱 맞죠. 장중에 1% 2%대 언제든지 뭐 1%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좋아하지 말고 장중에 1, 2%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뭐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변동성 장세니까. 이런 변동성 장세를 좋아해야 됩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밑으로 내릴 때 조정 받을 때 주워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먼저 떼고 30% 내가 300만 원의 월급이다 그러면은 최소 90만 원어치는 주식을 먼저 사야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종료를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식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좀 가더라도 저는 뭐 기껏 해봐야 3개월 정도로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았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네, 저는 또 주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또 방송에서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VIP 문의 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연락 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